안녕하세요, 큐쌤입니다. 오늘도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지난경에 언뜻 이야기했었던 탄소 중립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봅시다. 탄소 중립 주제 여러 가지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오늘은 첫 번째 주제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전기차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학생들에게 수행평가를 내줬을 때는 전기차와 ESS였는데 우리 유튜브잖아요. 뭐 꼭 한 번에 다 해야 되나? 두 개를 쪼개봅시다. 그래서 오늘은 전기차에 대해서만 좀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전기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니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저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중학생이라면은 이 정도 좀 알고 있는 것들이 주변 상황을 이해하는데 나쁘지 않겠다 싶은 정도까지 알려드리는 거니까 한번 들어보고 아하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구나 정도를 좀 여러분들이 아는 시간이 되도록 해봅시다. 일단 먼저 이것부터 말해야 되겠지. 전기자동차는 언제 만들어졌을까? 자, 전기자동차는 휘발유 자동차보다 굉장히 늦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크나큰 오해예요. 전기자동차랑 휘발유 자동차가 나온 시기는 거의 비슷해요. 단지 전기자동차는 휘발유 자동차보다 태생적인 문제점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주행거리라는 문제점이 있었답니다. 주행거리가 뭐 얼마나 짧길래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주행거리는 어느 정도 되냐면은 일단 자동차부터 이야기하는 게 조금 더 편하겠죠. 자동차는 주행거리가 얼마나 되죠? 자동차는 주행거리가 대략적으로 뭐 부모님 자동차가 마티즈냐 아니면은 소렌토냐 아니면 뭐 카니발이냐 그런 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 약 400km에서 700km 정도가 나오는 게 정상 범위예요. 조금 작은 자동차에 뭐 휘발유가 한 40리터 정도 들어간다. 그럼 한 요 정도 되고요. 휘발유가 한 80리터 정도 들어간다. 그럼 한 요 정도 된답니다. 알겠죠? 그런데 전기 자동차는 어느 정도 될까요?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가 10년 전으로 한번 가봐도 10년 전에도 휘발유 자동차는 요 정도였거든. 전기 자동차는 10년 전에는 100에서 한 150, 진짜 잘 나오는 게 200 정도였어요.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이길래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얼마나 걸리신지 아시나요? 서울에서 부산 아니 그냥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것만 해도요 대략적으로 킬로미터가 100km가 넘어가요. 무슨 말이냐면은 충전을 시키면은 대전도 못 간다니까. 두 번째, 전기 자동차가 이제 또 두 번째 문제점은 충전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휘발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충전 시간이 대략 한 3분 정도 걸리지. 열고 넣고 그다음 계산 다 할 때까지 하면은 보통 3분이 채 안 걸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기 자동차는 전기 충전이잖아요. 여러분 휴대폰 충전할 때 3분 만에 충전되나요? 안 그러지.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2020 프로젝트라는 게 있거든. 뭐냐면은 20분 동안에 전체 전력의 20%를 충전한다는 거야. 이게 목표고요.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2050 정도를 현재 목표로 잡고 있어요. 20분 동안에 50%를 충전한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문제를 섞어보면 뭐라 말이 되는 거냐면 전기 자동차는 얘가 휘발유 자동차보다 더 느리게가 아니라 더 적은 거리를 가는데 충전 시간은 훨씬 더 오래 걸린다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 단점이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것 때문에 전기 자동차를 쓰지 못하게 만드는 큰 원인이었는데 이걸 해결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바로 두 가지 계기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2020 코로나가 문제가 됐어요. 코로나와 이때 근처로 해가지고 갑자기 사람들에게 탄소 중립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이 커졌고요. 그래서 전기 자동차 아니 휘발유 자동차를 꼭 써야 돼 라는 바람이 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안 건드릴 수가 없거든요. 첫 번째 문제, 전기는 무엇으로 만들까? 두 번째 문제, 자동차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수송수단은 어떤 연료로 가야 하나? 세 번째, 집의 난방을 최소화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건드려야 되는데요. 그 중에 전기는 우리가 전기차라고 부르는 건 이 두 번째 항목, 바로 자동차를 어떤 식으로 운행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이 됐고요. 이 고민 끝에 지금 여기저기 나라에서 더 이상은 탄소 중립을 미룰 수가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더 미루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뒤지게 생겼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대략적으로 2035년 나라마다 다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 다른데요. 좀 빡센 주 같은 경우에는 2035년부터
휘발유 자동차와 경유 자동차의 판매가 금지가 됐어요. 이때부터 더 이상 못 판대.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때부터 자동차를 팔지 못하게 되면은 자동차는 언제부터 사람들이 안 쓰느냐? 대략 2030년부터 자동차를 안 써요. 왜냐하면 자동차라 부르는 건 내구재라는 성질을 갖고 있는, 내구재라는 거는 한 번 사서 오랫동안 쓴다는 거야. 자동차 한 번 사가지고 1년 만에 버리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보통 5년 아니면 10년 이상을 보통 쓰기 때문에 자동차가 이때 사면은 5년이 지나면은 아무도 안 사는 자동차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부터 자동차를 안 산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전 세계 어떤 유명한 자동차 회사라도 앞으로 휘발유 자동차를 만들겠습니다라는 말을 못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상황에서 떠오르는 기업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테슬라라는 기업이거든요. 자, 테슬라라는 기업이 여기에서, 이 기업은 굉장히 옛날 전부터 전기 자동차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 자동차가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냈어요. 바로 뭐냐면은 전기 자동차인데 100에서 200km가 아니라 400km 이상을 가는 전기 자동차를 만들었대요. 오? 대박인데? 그러면 이 자동차를 어떻게 만들었나만 봤을 때, 자동차라고 말하는 거는 방금 전에 엔진, 그 다음에 자동차의 뭐라 해야 되지? 탱크. 휘발유 자동차는 이 탱크에 있는 휘발유를 가지고 엔진에 넣어서 엔진으로 갔는데요.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라고 말하는 탱크에서 이 힘을 모터라는 곳으로 전달을 해가지고 보통 가거든요. 그럴 때 이때 중요한 기술이 이 배터리 기술이, 우리가 테슬라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런 높은 수준의 배터리 기술을 전 세계에서 한 군데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요. 배터리 기술을 꾸준히 연마했던 여러 개의 전 세계의 기업들이 있어요. 그 기업들이 이제는 배터리가 어느 정도 상황으로 올라왔더니, 그리고 전 세계 상황이 드디어 전기차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됐더니 전기차를 쓰도록 해보겠대요. 문제는 전 세계 자동차 브랜드가 몇 개 정도 될까요? 대략적으로 30개 이상 되거든요. 메이저, 유명한 브랜드만 해도 한 20개 정도는 돼요. 근데 전 세계에서 배터리를 만든 회사는 몇 개나 될까요? 전 세계에서 배터리 만든 회사는 놀랍게도 5개에서 6개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들은 다들 너무나 작거나 그래서 소용이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자동차 회사라면은 제일 중요한 부품이 무엇일까요? 자, 자동차 회사에서 보통 부품이 2만 개에서 3만 개 정도의 부품이 필요한데요. 이 모든 부품을 자동차 회사에서 다 만들지 않아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은, 떡볶이 장사할 때 떡부터 고추장, 설탕, 고춧가루까지 모두 다 내가 자체 생산한다라고 생산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렇게 만들 리가 없잖아. 어떤 건 떡집에서 사오고, 고추장집에서, 설탕은 설탕을 파는 데서 사오는 것처럼 자동차 회사도요, 자기한테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 만들고요. 나머지들은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라고 부르는 데서 넘겨가지고 보통 사오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은 누가 뭐라 해도 엔진이야, 엔진. 자동차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엔진. 문제는 자동차가 아니라 전기 자동차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모터일까요? 문제는 그거겠지. 아니라는 거지. 모터 만드는 기술은 엔진 만드는 기술에 비해서 기술 진입 장벽이 떨어져요. 만드는 난이도가 더 쉬워요.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은, 이거는 개나 소까지는 아니지만 웬만한 기업이 좀 만들어 볼만한 정도 난이도라는 거지. 왜 그렇게 되냐면은, 그냥 우리가 모터라고 말하는 거 쉽게 그런 거잖아. 전기의 힘을 가지고 회전력을 만드는 거잖아요. 전기의 힘으로 회전력을 만드는 모터는 우리가 이게 아니더라도 뭐 여러 가지 공구를 통해서, 기계를 통해서, 아니면 하물며 발전소를 통해서도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 봤기 때문에 기술이 어느 정도 진일보돼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문제가 없는데 기존에 왜 우리가 문제가 됐냐? 이게 문제였단 말이야, 이 배터리. 근데 현재 전 세계에서 배터리를 잘 만들 수 있는 배터리 회사는 몇 개 정도 있냐면 6개 있는데요. 이 6개가 놀랍게도 다 한국, 중국, 일본 이 3군데밖에 없어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일본에 하나 있거든요. 일본에 파나소닉이라는 회사 있고요. 중국에는 2개가 있어요. CATL이라 부르는 배터리 전문 회사가 있고요. 자동차란 배터리를 같이 만든 BYD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국에 있거든요. 한국에 있는 대표적인 회사가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 다음에 SK온. 이 3가지 회사가 이제 끝이야. 그러면은 20개에서 30개 정도 되는 자동차 회사들이 얘네들의 무조건 배터리를 써야 되거든.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자동차 회사가 힘이 셀 거 같니? 배터리 회사가 힘이 셀 거 같니? 배터리 회사가 힘이 더 셀 수밖에 없겠지. 근데 이 상황이 굉장히 이상한 상황인 건 맞아요. 원래 고객과 가장 앞에 있는 사람, 고객과 접점이 많은 회사가 가장 큰 이익을 벌고 그런 회사들이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이익률이 높은 게 가장 일반적인 상황이고요. 자동차 회사는 기본적으로 성숙 산업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못 버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덕에 지금 배터리 회사가 자동차 회사보다 주가도 더 좋고요, 기업 가치도 더 높게 받고 이익도 더 높게 받는 게 현재 상황이야.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런 느낌이 현재 불고 있다는 거. 자,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첫 번째 전기자동차의 느낌이고요. 두 번째, 이 전기자동차의 이 고유의 이 특성 때문에 생기는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전기자동차는 현재 상황에서 휘발유 자동차를 이기는 게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휘발유 자동차는 성숙 산업이라니까 이미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봤고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은 자동차인지 다 알게 되다 보니까 자동차 가격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정말 프리미엄 브랜드, 뭐 페라리라든지 람보르기니가 아닌 이상 일반인들도 살 수 있을 만큼 가격이 다운그레이드 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는데요. 문제는 전기자동차는 현재 그 정도 스펙트럼을 만들어지기에는 아직은 그 정도 메이저 브랜드가 많지 않아요. 그냥 쉽게 말해보자고요. 우리가 자동차 어느 회사에서 잘 만들어요? 라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자동차는 뭐 폭스바겐, 토요타, 뭐 현대자동차 뭐 등등 있을 거잖아. 전기자동차는 어느 나라가 잘 만들어요? 물어보잖아요. 테슬라? 현대 아이오닉 5? 또 뭐 있어? 모르겠지. 이게 딱 현실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랑 의외로 고객과 접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른다. 그 말은 아직 전 세계적으로 모두 다 막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자기네 나라에서 만든 전기자동차가 제일 잘 팔리기를 원하겠고 그게 현재 전 세계에서 제일 메인이 되기를 원해요. 왜 이런 말을 하는 거냐면은 너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전 세계 자동차가 100대가 팔린다고 생각해 볼게요. 100대 중에서 전기자동차가 몇 대가 팔릴 것 같아요? 100대라는 건 총 자동차고 이 중에 전기자동차. 현재 상황에서 2022 기준으로 대략 15대 정도가 전기자동차고요. 85대 정도는 휘발유 자동차예요. 이해돼? 그리고 이게 25대라고 말했는데요. 나라별로 15%보다 좀 더 높은 데도 있고요. 낮은 데도 있어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미국은 조금 낮은 편이고요. 유럽, 특히 중국은 좀 많이 높은 편이에요. 뭐 중국이 높은 이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중국 휘발유 자동차는 현재 걔네들은 자동차를 사려면 이 자동차 번호판을 같이 사야 되거든. 이 번호판이 발급이 안 된대. 그래서 전기자동차밖에 못 쓴대. 그런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정도 비율이거든. 그리고 현재 전 세계 돌아다니는 자동차가 100대라고 해보잖아요. 현재 자동차들 중에 약 2%만이 전기자동차예요. 근데 앞으로 여러 가지 나라에서 계속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지원을 계속 강화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2%가 50%에서 한 70% 정도 비중이 차지하게 되겠지. 그리고 이 15%가 나중에 한 80%까지 비중이 높아지겠지. 그러면은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현재 자동차 파는 것보다 대략 30배에서 50배만큼 자동차를 더 팔아야 된다는 꼴이 나와. 우리는 테슬라를 그래서 투자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라는 산업은 이렇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전 세계적으로 큰 시장이라고 부르면 전 세계 큰 시장은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미국이라는 시장이 있고요. 중국이라는 시장이 있고요. 세 번째는 유럽이라는 시장이 있는데요. 이 세 개 나라가 셋 다 동일하게 어떤 말 하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팔고 싶으면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라는 말이에요. 그거를 미국에서는 IRA 법안이라 부르고요. 중국에서는 애초에 중국 브랜드가 굉장히 중국에서는 잘 나가요. 그 다음에 유럽도 폭스바겐이 유럽에 있지, 벤츠도 유럽에 있지. 걔네들은 원래부터 환경 규제가 굉장히 빡셌고요. 그래서 외국이 환경 규제를 안 맞추면은 확 세금 확 물려버린다 라고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현재 많이 공략을 하고자 하는 데가 미국이거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동차를 IRA 법안에서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들지 않으면은 이거 보조금 안 줘요 라고 말해버려. 근데 보조금을 안 받으면 현재 전기자동차를 사기가 힘들거든. 그러니까 문제가 되네. 그럼 미국에다 자동차 회사를 만들까? 라고 했거든. 근데 여기에서 아까 배터리 얘기했잖아요. 배터리 문제가 여기서 같이 섞여 들어가거든. 어떻게 섞여 들어가냐면은 이 배터리라고 말하는 게 있잖아. 배터리를 만들려면 여러 가지 광물이 중요한데
그 광물 중에 주요 광물 중에 리튬이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니켈이라고 말하는 게 있거든. 리튬과 니켈을 만들 수 있는 얘네들 자원이 있는 나라에서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 하냐면은 가장 대표적인 나라 인도네시아라는 나라가 있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앞으로 리튬이나 니켈을 가져갈 때는 이거를 자원 형태로 가져가지 말고 배터리 형태로 가져가세요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원으로 팔면 돈이 안 되니까 이거를 배터리로 바꾸려면은 공장을 만들어야 되고, 공장을 만들면은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일자리가 돌아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돈을 버는 근로자가 생기고, 그 돈을 버는 근로자들 때문에 그쪽에 산업이 우리가 만들어지거든. 그걸 위해서 이걸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는 여기도 공장을 만들고 여기도 공장을 만들어야 되겠지. 그러면 너는 어디서 일해야 될까요? 우리가 전기자동차가 잘 나갈 거라 생각해서 우리나라에서 근무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건 한 번쯤은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뭔가 산업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싶다,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싶다,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언어 능력이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언어 능력이 갖춰져 있지. 특히 영어나 중국어 중에 하나를 하지 않으면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어요. 현재 전기자동차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 그래서 현재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기자동차가 메인으로 본인이 모든 뒤에 있는 업체들을 끌고 가는 느낌이 아니라 배터리 업체한테 약간 부탁을 해야 되는 느낌이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는 전기자동차가 휘발유 자동차에 비해서 조금 힘이 약하다. 왜냐면은 지금 전기자동차보다 휘발유 자동차가 훨씬 더 만든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면은 여기저기 나라에서 자기네들 나라에다가 자동차 회사를 만들어 달라고 말을 한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회사가 잘 나갈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고민하는데, 현재 가장 잘 나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전 세계 기업은 1등은 누가 뭐라 해도 테슬라가 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답니다. 이게 대략적인 상황이에요. 좀 더 자세한 걸 원하신다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증권 분석 자료라든지 아니면은 사람들 유튜브 같은 거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우리는 일단 이 정도만 좀 알아봅시다. 이게 전기자동차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